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여기에 미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에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냈어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쇠퇴기에 이르면 완전히 존재 가치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전환돼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새로운 생애가 출발이 되게 되고 붉은색으로 나타낸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1차 상승이 완료가 되게 되고 일정 기간 조정을 받게 돼요. 현재 대한민국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차 상승 이후에 이 조정을 받는 국면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정책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매우 단기간에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이와 같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은 위기 상황을 초래하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2017년도서부터 여기는 이제 1월 3일까지만 조회가 된 건데 2017년도서부터 미 달러 대비 원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와 같은 환율의 상승이 과연 정책적으로 유도된 것이냐를 살펴보게 되면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냐? 2017년 5월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게 됐어요. 부동산하고 뭔 상관입니까? 환율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것이 건축 승인 건수를 감소를 시켜서 부동산 경기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봐요. 이게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이 유동성을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초기에 조절하고 이후에는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을 진행하게 되면 직방으로 이제 약발이 들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즉, 대한민국은 2017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를 해오고 있고 이제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돈 어디다 쓸 거냐 어디서 났냐 다 국민이 스스로 국가에 소명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이와 같이 부동산 규제가 장기간 진행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경제라는 바스켓 속에서 최소한 유지되어야 되는 이 유동성이 유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구멍이 뚫린 것처럼 유동성이 바스켓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와 같이 유동성이 빠지게 되면서 통화의 유통속도, 즉 상업은행이 주요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들에게 돈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이 통화 유통 속도, 회전수가 높을수록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는데 이것이 2017년의 임계 수준으로 급격하게 통화 유통 속도가 감소되고 있는 중이에요. 즉 2017년도서부터 대한민국은 경제정책이 유동성을 줄이는 건데 원화가 예전에는 이만큼을 찾아볼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으로 이제는 원화를 요만큼뿐이 찾아볼 수 없다면 미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야지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강세로 유도하고 있는데 2017년도서부터 대한민국의 환율은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기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 이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정책에 반하는 미달러 대비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가 유실되는 현상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속되는 반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진행이 되고 각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해외 투자 자본이 환전을 통해서 미 달러를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가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게 되면 국내에 머물고 있던 국내 투자 자본들도 좀 더 나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원화를 미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가게 돼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미 달러 대비 원화의 가격이 정책의 반대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이와 같이 이제 미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해외에 이제 반도체를 팔을 때 이전보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증가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향후에도
삼성전자의 실적에 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현재 이제 통화 스와프, 즉, 야,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서 이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문제야.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통화 스와프를 맺었어요. 그래서 얘 돈을 이제 갖고 오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사라지겠지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다시 이제 문제의 출발점으로 오게 되면 통화 스와프가 됐건 뭐가 됐건 중요한 것은 미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미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부어봤자 일시적으로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고 통화 유통 속도가 임계 수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 현상을 야기한 이 정책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책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더 강화를 해놓고 달러가 부족하니 미달러를 가져와서 붓자. 구멍이 뚫린 바스켓에 달러를 빌려와서 붓는다고 한들 일시적으로는 유동성이 높아지겠지만 구멍이 뚫려져 있고 이 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됐으니 수압이 더 강해지게 되고 이 구멍으로 똑같은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더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의 개선을 만든 두 가지 요인 중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안 좋은 영향을 향후에 미치게 되지만 2, 3, 4분기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해외에 판매하는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되는 효과를 계속해서 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미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상승되는 이 현상을 야기한 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대폭 수정 보완하지 않는 한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추가적으로 달러를 빌려오고 엔화를 빌려오게 되든 그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일 뿐 결국에는 이 구멍을 막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유동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노력보다 이 정책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쉬울 것인데 이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이유를 도대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이후에 삼성전자는 2, 3, 4분기 때 미달러 대비 원화의 가격 상승 현상, 즉 원화 가치 약세 현상에 도움을 받기는 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멈춤 현상으로 2, 3, 4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지기 어렵다. 또한 이 코로나19의 글로벌 감염 확산세는 3월 16일서부터 유럽과 중동으로 확산 국면이 진행이 됐고 3월 23일서부터 미국까지 이제 확산 국면에 들어갔다. 즉 1분기 제일 말인 3월 말에서부터야 세계경제 표준 미국의 글로벌 감염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중국 사례에서 봤듯이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미국은 세계 경제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 미국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단기간에 매우 크게 줄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2, 3, 4분기 실적은 1분기를 크게 넘어서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세 번째 내용, 내일 모레 4월 9일은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가 되게 돼요.